개발 도구 설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발 도구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보통 프로그램을 만들 때 우리가 처음부터 컴퓨터에 들어가는 모든 걸 다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기 위해서 좀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걸 이제 개발 도구라고 하게 되고요. 그 개발 도구가 안드로이드 앱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걸로 제공이 됩니다.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거는 밑바닥은 자바라고 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바 개발 도구로 처음에 나온 인텔리제이라고 하는 거를 확장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뭐 어떤 내용이 됐건 일단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먼저 설치를 해야 되겠죠. 설치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래 한글이든 아니면 MS 오피스에 들어가 있는 워드든 이런 그 한글 프로그램 같은 거, 문서 편집기죠. 그런 것들을 사용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먼저 설치를 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브라우저를 열고 자, 위에 있는 이 사이트로 한번 접속을 해보시면 됩니다. developer.android.com/studio/index.html입니다. 안드로이드 개발자 사이트의 한 페이지인데요. 여기서 이제 개발자 도구 중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버튼이 보이죠? 그리고 밑에 버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버전은 여러분이 받는 시점에 따라서 버전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버전은 가장 최신 버전으로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버튼을 클릭을 해보면 저렇게 다운로드를 위해서 자, 동의하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 아래쪽을 좀 내려보면 자, 체크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다운로드 버튼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자, 이렇게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화면이 대화 상자가 뜨게 됩니다. 자, 이렇게 exe 파일, 실행 파일이죠. 이 실행 파일을 자, 다운로드 폴더에 한번 다운로드 받아 보겠습니다. 자, 다운로드를 받고 나면 이 파일을 실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행을 하면서 넘어가면 되는데 이게 단계별로 자, 실행했을 때 설치를 위한 단계가 대화 상자가 뜨면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단계별로 그냥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 파일이 다운로드가 다 됐네요. 자, 다운로드 다 됐으면 이 다운로드된 파일을 실행시켜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 먼저 실행을 해보고요. 이 실행을 할 때 실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 실행 파일이 자바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진 건데 이 자바라고 하는 거를 써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자바가 문제가 되면 자바를 먼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환경 변수라고 하는 거에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필요하면 책을 보면서 진행을 하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자체가 자바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바라고 하는 걸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나중에 그 네트워킹이나 이런 쪽을 하게 될 때 이클립스라고 하는 걸 쓰게 되거든요. 근데 그 이클립스도 자바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자바라고 하는 게 내부에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바를 별도로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자바를 설치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자바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바로 설치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실행했을 때 이렇게 첫 번째 설치 화면이 뜨게 되죠. 자, 넥스트 눌러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있는 거 그대로 그냥 넥스트 계속 눌러가 보겠습니다. 자, 설치할 폴더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설치를 하고 나면 이 폴더 말고 다른 곳에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관련된 파일들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설치를 하고 나서 이거는 좀 일반적인 거하고 좀 다른데요. 그 책에서 설명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문제가 좀 있는데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재설치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이미 설치된 여기 이 폴더 안에 있는 내용 외에 다른 것도 삭제를 하셔야 됩니다. 이따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넥스트 눌러서 진행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설치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설치가 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죠? 저도 여러분처럼 기존에 있던 건 이제 삭제를 해놓고 다시 설치를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최신 버전을 가지고 설치를 해보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설치하고 있는 것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겁니다. 자, 설치 진행하는 게 다 끝나면 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completed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next 또 눌러서 이렇게 진행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설치가 끝났다라고 나오는데요. 일단 finish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설치가 끝난 다음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게 바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어떤 화면이 하나 더 뜨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전에 설치한 경우가 있을 때 그 설치한 정보를 가지고 와서 설정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건데요. 뭐 어떤 의미가 됐건 그냥 OK 누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OK 한번 눌러보죠. 자, 그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게 이런 화면이 보이면서 자, 보통 이제 스플래시 화면이라고 부르죠.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그런 화면이 됩니다. 우리가 앱을 만들 때도 이런 화면을 만들어서 넣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뭔가 추가로 더 다운로드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를 할 때 이 설치할 PC가 되도록이면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에서 설치를 하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이 설치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추가 설치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다 설치됐다고 하고 처음에 실행이 됐지만 이 안에서 다시 추가로 또 설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뜬 화면이 이 화면이에요. 자, 처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실행이 됐을 때는 이 화면이 보입니다. 자, 환영한다는 얘기죠. 그냥 넘어가 볼게요. 자, Next라고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설치 유형. 자, 여기 설치라고 하기보다는 설치가 일단 끝났다고 보면 셋업 설정 유형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추가적인 설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냥 스탠다드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Next 눌러봅니다. 자, 이것도 테마를 처음에 선택을 하는 건데요. 자, 이것도 잘 모르겠으니까 Next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넘어가 보시면 됩니다. 자, Next 눌러보고요. 그러면 추가 설치가 이렇게 진행될 거다라고 하는 걸 알려줍니다. 자, 그냥 Finish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다운로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PC가 만약에 인터넷에 연결이 안 되어 있다면 이 단계를 진행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연결된 상태로 해서 이 초기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를 진행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설치가 진행될 때까지 잠깐 기다려보죠. 자, 설치에 한참 걸리죠. 제가 인터넷이 좀 빠른 상태로 이 PC 설정을 해놨는데 근데 그런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자, 설치가 진행이 다 되고 나면 자, 이런 식의 메시지가 보이게 됩니다. 이것도 물론 최신 버전이 어떤 버전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자, 마지막에 피니시 버튼을 한번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시작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버전이 뭔지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죠. 이 버전은 말씀드린 대로 최신 버전이 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메뉴가 보이고 있죠. 자, 이 시작 화면에서 자, 이렇게 우리가 시작 화면을 딱 보게 되면 이게 설치가 다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아직도 설치가 다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시작 화면에서 추가로 더 설정을 하거나 추가로 더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 시작 화면 메뉴가 보이죠? 그러면 오른쪽 아래에 보면 컨피규어라고 하는 이 메뉴가 추가로 더 보입니다. 자, 컨피규어 메뉴를 눌러보면 자, 이렇게 하위 메뉴가 이렇게 쭉 보이죠? 자, 여기 하위 메뉴 중에서 일단 업데이트 확인하는 방법 먼저 자, 눌러볼게요. 체크 포 업데이트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해보면 여러분이 설치한 버전보다 최신 버전이 새로 나왔을 경우 그때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전 확인한 다음에 설치를 추가로 더 진행을 해주시면 최신 버전으로 유지할 수 있고요. 이 최신 버전이 버그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새로 나온 버전을 설치할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설치한 버전 외에 새로 나온 버전이 버그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잘 확인을 하면서 어떤 버전으로 사용을 할 건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되도록이면 최신 버전을 유지할 걸 권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컨피규어라고 하는 거에 SDK 매니저 한번 눌러봅니다. 자, SDK 매니저 눌러보면 이렇게 설정 화면이 하나 보이게 되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이 추가로 설치할 내용들 또는 설치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뭔가 실행을 할 때 실제 단말이 다 OS 버전이 다르겠죠. 그 출시된 시기에 따라서 그래서 그거를 어떤 단말을 대상으로 할 거냐라고 해서 옛날 OS든 이런 것도 여러분이 추가로 설치해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뮬레이터라고 해서 나중에 또 실행을 해보겠지만 이 에뮬레이터도 버전에 맞춰서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뮬레이터는 가상 단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여기에 27이라고 있고 그다음에 8.0, 7.1.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그 중에 여러분이 언제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점에 따라서 이것도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Show Package Details라고 하는 거 한번 눌러보시면 자, 이렇게 보이고 있죠.
그래서 자, 처음에는 자, 요렇게만 설치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 요거는 이거 언제 설치했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좀 달라요. 자동으로 설치된 버전이나 자동으로 설치된 항목이 좀 달라지는데 그 중에 어떤 걸 설치할지 자, 일단 여기에 보면 자,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그 버전에서 반드시 설치돼야 되는 거고요. 소스는 선택사항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실제 나중에 이제 가상 단말이나 이런 걸로 테스트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시스템 이미지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택이 돼 있어야 돼요. 자, 우리는 구글 플레이 인텔 X86이라고 하는 거 한번 선택을 해봅니다. 자, 27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현재는 가장 최신 버전이고 자, 그 전에 게 8.0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어떤 걸로 테스트를 하든 상관이 없지만 일단 27로 돼 있으니까 27로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요거 하나만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SDK Tools라고 하는 탭을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몇 가지 항목이 설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내용들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을 수 있고요. 그 중에 나중에 우리가 필요하면 추가로 설치할 내용들을 보면 구글 플레이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설치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USB 드라이버니 인스턴트 앱스 뭐 이런 것들 쭉 있는데 USB 드라이버나 웹 드라이버 이런 것들은 그냥 일단 마찬가지로 설치를 해두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밑에 와보면 서포트 리파지터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요거 선택해서 전부 다 설치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선택을 하고 나서 어플라이를 누르면 자, 추가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OK 누르고요. 그러면 자, 인터넷이 연결된 상태에서 다운로드를 추가로 또 진행을 하죠. 그리고 동의를 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accept를 하시면 되는데 왼쪽에 떠 있는 항목들이 이렇게 분류돼 있죠. 그래서 모든 걸 이렇게 선택을 해서 accept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next 눌러주시면 자, 다운로드가 진행이 됩니다. 자, 다운로드 진행되는 상황들을 조금 보면서 기다려 보시면 되겠죠. 이 다운로드가 전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여러분이 쓰실 수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잠깐 또 기다려 보면 되겠네요. 자, 추가 설치도 이제 끝났습니다. 그죠? 이것도 시간을 좀 두고 기다리셔야 됐는데 어쨌든 done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finish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선택한 항목들이 설치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설치가 됐으면 인스톨드라고 되어 있을 거고요. 나중에 들어왔을 때 이게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면 이게 더 업데이트하라고 표시가 뜰 겁니다. 자, OK를 눌러보면 이렇게 다시 시작 화면으로 왔는데요. 이제 개발을 시작할 상태가 된 겁니다. 자, 설치가 다 끝난 거고요. 설치가 다 진행이 되게 되면 여러분의 PC에 C의 프로그램 파일즈 밑에 안드로이드라고 하는데 이게 설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계정 폴더, 윈도우 사용자 계정 폴더 밑에 .android라고 하는 폴더가 일반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사용자 폴더 밑에 숨긴 폴더로 되어 있긴 하지만 앱 데이터 밑에, 로컬 밑에 안드로이드라고 하는데도 파일이 설치가 돼요. 그래서 그 세 개의 폴더는 안드로이드를 만약에 재설치하실 경우에 필요하면 삭제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설치를 다 했으니까 이제 하나씩 진행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다만 여러분이 나중에 에뮬레이터라고 하는 거를 실행하고 싶다, 가상 단말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아까 우리가 인텔 타입으로, 인텔 시스템 이미지 타입으로 선택을 했었는데 그 경우에는 바이오스를 건드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실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이 윈도우면 윈도우가 시작되기 전에 바이오스라고 하는 게 있죠. 이 하드웨어, 그러니까 PC 또는 노트북의 하드웨어에 대한 설정이고요. 여기서 Virtualization Technology 뭐 이런 항목들을 이네이블 시켜야 자, 인텔 X86이라고 하는 타입은 실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드려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미 그게 설정이 돼 있으면 그냥 실행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개발 도구 설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